그래서 퀴즈 첫 번째 문제 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엡실론을 2분의 a라고 고르면 2분의 a라고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과정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좀 이게 좀 당연한 내용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다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a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을 하고 a를 특별히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을 2분의 a라고 놔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2분의 a가 양수니까, 그리고 엡실론은 뭐 임의의 양수가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데 그냥 특별히 이런 2분의 a를 골라도 괜찮은 거죠. 그럼 이제 이러면은 모순인 거죠, 그렇죠? a가 양수니까 a가 2분의 a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문제에서 그냥 수프리멈 a라는 집합에 이 수프리멈을 찾아라 이렇게 find로만 돼 있어서 이제 가끔 그냥 답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수프리멈 a가 2다라고 하고 풀이를 안 적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도 당연히 적어 주셔야겠죠. 제가 뭐 지금 퀴즈 여러분들 쓰신 거를 안 보긴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find라고 나와 있으면 이제 왜 수프리멈 a가 2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줘야 되니까 풀이도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프리멈 a가 2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럼 이제 진짜로 수프리멈 a가 2가 되는 거를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수프리멈 a를 찾아야 되는데 수프리멈 a가 2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가끔 이게 종종 듣는 피드백이 이렇게 글씨를 빨리 쓰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 생각 나는 대로 쓰니까 금방금방 쓰는데, 이제 뭐 이거 받아 적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면서 적어야 되니까 제가 그 시간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말려 주시면은 제가 좀 천천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프리멈 a가 2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증명을 하면 되죠. 첫 번째로는 2가 어퍼 바운드가 되냐. 뭐 2가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는 잘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2가 어퍼 바운드라는 거 좀 자세하게 a라는 집합에 어퍼 바운드가 되냐라는 건데 뭐 이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2가 a라는 집합에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는 얘기는 임의의 모든 집합 a의 원소를 스몰 a라고 쓰면은 모든 a에 대해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잘 성립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a라는 이 집합은 0,2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2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수프리멈의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 2는 우선은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어퍼 바운드가 보이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 두 번째로 얘가 이제 진짜 최소 상계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상계가 되는 거를 보이는 방법은 임의의 상계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b라고 표현을 해보면 b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내가 고른 2라는 숫자가 진짜 최소가 돼야 하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2가 더 작으면 되겠죠. 이게 수프리멈의 정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면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b가 임의의 상계일 때 2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보이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또 귀류법을 써보면 이제 b가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모순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모순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수프리멈이 2가 돼야 하니까 b가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침 어떤 뭐 그림을 그냥 편의상 2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으니까 b가 2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죠.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요 사이에도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b랑 2 사이에도.
그래서 B랑 E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그냥 뭐 적당히 평균 정도로 가지고 와요. 2분의 B 플러스 2를 생각을 해보면 뭐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되는데 그냥 좀 눈에 잘 보이니까 좀 구체적인 형태로 적으면은 잘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 2분의 B 플러스 2라고 고른 애는 당연히 2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과 2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이제 B가 0보다 큰 애로 골랐을 때, 그래서 얘가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보면은 B가 2분의 B 플러스 2, B가 2분의 B 플러스 2보다 작아요. 근데 이러면은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왜 모순이죠? 이거를 사실 그냥 말로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맞는 말 써냈으니까 맞다라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죠. 왜 모순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우선은 이제 모순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당장은 괜찮아도 이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까. B가 2분의 B 플러스 2보다 작으면 모순이 되는 이유는 B가 상계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B가 어퍼바운드예요. B가 어퍼바운드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도 전부 다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B보다 큰 게 있으면은 상계가 되는 거에 모순이죠. B가 어퍼바운드가 되는 거에 모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프리멈 A가 2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푸셨으면은 이제 요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럼 이제 앞으로 수프리멈을 구할 때마다 어떤 집합 주어지고 수프리멈이든 인피멈이든 주어지고 이제 그거를 찾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좀 매번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프리멈 A라는 게 사실 2라는 거는 좀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있죠. 수프리멈 A가 갑자기 뭐 1 같은 게 될 리도 없고 3 뭐 이런 숫자도 아니고 2라는 건 우리가 잘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말로 2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루합니다. 정의만을 이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만나볼 렘마도 그렇고 이제 2장에 가면은 2장에서는 수열을 배우게 되는데 2장 3장에서는 이제 수열을 배우는데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수프리멈을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진도를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수프리멈, 인피멈 이런 거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렘마 1.3.8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정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수프리멈과 인피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랑 똑같은 정의랑 똑같으면서도 동치이면서도 좀 쉬운 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동치이면서 좀 쉽다라는 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뭐 증가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뭐 증가한다라는 거의 정의는 알고 있죠, 그렇죠? 뭐 x가 y보다 작으면은 뭐 fx가 fy보다 작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만약에 f가 뭐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증가한다라는 거를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뭐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보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정의가 있으면은 이제 정의랑 동치이면서 조금 쉬운 명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뭐 문제를 풀 때에도 좀 더 쉽게 써먹을 수가 있고, 또 뭐 사실 문제 푸는 게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렘마 1.3.8을 소개를 하면은 S라는 게 어떤 집합 A의 어퍼 바운드래요. 우선 S는 상계이고, 그랬을 때 뭐가 뭐랑 동치냐면 S가 A라는 집합의 수프리멈이랑 동치인 명제를 소개하는데, 여기 뭐 if and only if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동치라는 뜻이죠. 얘는 이제 동치. 아니면 이게 양쪽 화살표로도 씁니다. 그래서 뭐랑 동치냐면은 뭐 임의의 모든 뭐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원소 A라는 집합의 원소 스몰 a가 있는데 뭘 만족하냐면 S-엡실론을 하면은 A보다 작아지는,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원소 A가 존재한대요. 뭐 지금 당장은 얘가 이제 뭐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명제를 이제 딱 봤을 때 뭐 증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증명은 당연히 할 거고, 우선 이 명제가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게 A라는 또 원소 하나를 우리가 잘 고를 수 있다. 어떤 원소 하나를 잘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이 명제의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쪽 방향 먼저. 그래서 S는 이제 수프리멈 A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원소 A가 존재하는데, 어떤 원소가 존재하냐면 S-엡실론이 A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런 원소 A가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일 게 뭐냐면, 어쨌든 S-엡실론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S-엡실론을 생각을 해주면, 이제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고 S-엡실론을 생각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A라는 집합이 뭐 이렇게 있고 S가 수프리멈이니까 뭐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요 제 끝 쪽에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S가 뭐 수프리멈 A가 이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랬을 때 S-엡실론을 생각한다라는 뜻은 S보다 아주 살짝 작은 거니까 뭐 이쯤에 위치해 있겠죠, 그렇죠? S-엡실론은 S보다 살짝 왼쪽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생각하면은 S-엡실론은 더 이상 A의 어퍼 바운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그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S-엡실론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걔는 S-엡실론이 만약에 어퍼 바운드였으면은 뭐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요것도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이런 과정도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S-엡실론이 왜 A 어퍼 바운드가 안 되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S가 수프리멈이었고 얘보다 조금 작은 거는 이제 S가 이제 경계 쪽에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요런 것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이런 애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을 눌러주지 못하죠, 저 S-엡실론이. 그래서 S-엡실론이 어퍼 바운드라고 하면은, 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마침 뭐가 성립하냐면 S-엡실론은 S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눌러주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어쨌든 S-엡실론은 A의 어퍼 바운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는 게 뭐죠?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요 명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B가 어떤 A라는 집합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 이제 요거랑 요게 무슨 뜻이냐면, B가 A의 어퍼 바운드다라는 뜻은 모든 집합 A의 원소 스몰 a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에 부정을 해보면, 이제 요거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바운드가 아니다랑 똑같은 명제는 뭐죠? 이제 이거를 뭐 이제 기계적으로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요 A라는 집합 원소 A의 스몰 A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의 부정.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이제 한번 그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모든 학생의 뭐 혈액형이 A형이다. 이제 이거에 이제 부정을 해보면은 뭐죠? 어떤 학생이 혈액형은 그쵸? A형이 A형이 아닌 학생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존재하는데 어떤 학생이 존재하냐면 A형이 아닌 학생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A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을 하려면 이제 어떤 A가 존재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반박을 하려고 하면은 뭐 모든 게 전부 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부정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A가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A냐면 A가 B보다 큰. 그래서 이제 뭐 말로는 이렇게 구어체처럼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처럼 적었는데 좀 깔끔하게 적어보면 인 A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엡실론이 더 이상 A의 어퍼 바운드가 안 되니까 이제 요 B 자리에다가 S- 엡실론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 엡실론이 더 이상 집합 A의 어퍼 바운드가 안 되니까 바로 여기 적어준 명제처럼 어떤 원소 A가 존재하는데 어떤 A냐면 S- 엡실론이 A보다 작아지는 이런 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뭐 많은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요 B가 A의 어퍼 바운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정의로 잘 알고 있고 요거의 부정 명제를 어떻게 잘 찾을 거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도 한 5장, 4장 이쯤 가면은 이제 비슷하게 어떤 명제의 부정, 그러니까 뭐가 뭐다라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제 그거의 부정 명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뭐 어디서 배웠냐라고 뭐 하기는 좀 좀 그렇고 아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명제를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얘기한 김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기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대문자 A를 뒤집은 거는 뭐 영어로는 뭐 for all, 뭐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렇게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를 뭐 이런 기호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 E를 이렇게 뒤집어 쓴 거, 얘는 어떤 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존재한다. 뭐 존재한다. 얘는 이제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뜻인 거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공용 기호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아마 보통 이런 기호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말로 쓰기가 가끔 귀찮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뭐 여기서도 뭐 모든 A에 대해 뭐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뭐 간단하게 뭐 기호로 나타내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답안을 적을 때나 뭐 이럴 때 뭐 자유롭게 그냥 써도 되는 기호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S.T이라고 쓰는 건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요런 기호들을 되도록이면 뭐 얘네들은 많이 씁니다. 이렇게 for all이나 어떤 존재한다 이 기호는 많이 쓰는 건데 s.t. 이거는 search 대시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게 뒤에서 서술해 주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뭐 어떤 a가 존재하는데 어떤 a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영어에서 온 거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럴 때는 좀 영어로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로 쓸 때는 우리말로 쓸 때는 이제 어떤 a가 존재하는데 뭐 어떤 a냐면 a가 뭐 뭘 만족하냐면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길게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냥 뒤에서 서술해 주는 것처럼 뭐가 존재한다. 근데 뭐가 존재하냐면 a가 뭐 b보다 큰 뭐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것처럼 써서 이렇게 서치댓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제가 뭐 가끔 쓸 때가 있는데 뭐 그때마다 이게 무슨 기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서치댓을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연 설명을 할 때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반대 방향도 증명을 해야겠죠. 우리가 한쪽 방향밖에 안 했으니까 S가 A라는 집합의 수프리멈이면은 뭐 요런 뭐 명제를 만족한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요런 명제가 성립하면 이제 수프리멈 A가 된다라는 얘기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명제를 적어보면 이제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 반대쪽은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집합 A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어떤 게 존재하냐면 S-엡실론이 A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거를 만족하면 이거를 만족하면 S는 이제 어퍼 바운드인 거는 이미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만족하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 목표는 S가 수프리멈 A가 되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가 이미 어퍼 바운드인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렘마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S가 이미 어퍼 바운드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프리멈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제 뭐 두 번째 거 정도만 이제 보이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제 규류법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뭐 계속 지금 뭐 규류법밖에 안 쓰고 있어서 뭐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냐라고 뭐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뭐 공교롭게도 그냥 규류법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가 수프리멈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이제 다르다고 가정을 하겠죠, 그렇죠? A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프리멈 A를 이제 다른 이름을 붙여보면 그래서 그냥 수프리멈 A의 다른 이름을 그냥 A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수프리멈 A가 A는 진짜로 제일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상계들 중에서 뭐 제일 작은 거고, 근데 우리가 이미 S가 어퍼 바운드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가 성립을 할 거냐면 T가 S보다 작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같지 않고 원래는 T가 S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네들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제 같은 거 빼고 T가 S보다 항상 작죠, 그렇죠? 왜냐면 T가 수프리멈이니까 뭐 최소 상계니까 상계이고 S는 뭐 그냥 어퍼 바운드니까 당연히 T가 더 작아야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주어진 명제 조건 하나 안 썼어요. 이거를 만족하면은 이제 S가 수프리멈 A가 된다라 그랬는데 여기서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수능 공부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아직 안 이용했냐면은 방금 얘기한 요거 S가 이제 T보다 크죠. 그래서 이 얘기는 S-T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당연히 그럼 얘가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거 만족한다라 그랬으니까 엡실론을 S-T로 고르는 거예요.
뭐 골라도 되죠. S-T 양수니까 뭐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S-T라는 뭐 특별한 양수에 대해서도 성립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요 특별하게 고른 S-T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요 엡실론에 대해서도 어떤 원소 A가 존재하는데 어떤 원소냐면 S에서 요 엡실론을 뺀 거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 A가 존재해요. 근데 요거를 다시 써보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T가 A보다 작다가 되죠. 근데 얘는 모순이에요. 왜냐면 T는 우리가 수프리멈이라고 뭐 잡긴 했지만 뭐 그거보다 이전에 얘는 어퍼 바운드니까 상계니까 모든 A의 원소들을 다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는 애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는 모순이죠, 그렇죠? T가 상계임의 모순.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모순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애초에 S가 수프리멈이랑 다르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써놓고 보면 사실 몇 줄 안 돼요. 제가 뭐 되게 좀 길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혼자 한번 복습을 하실 때 보면은 그냥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거를 이제 막상 빈 종이에다 놓고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증명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좀 앞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딱 요 렘마 1.3.8의 내용이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여기서 쓰인 어떤 증명의 아이디어들이나 뭐 이런 류의 논리들이 좀 많이 쓰이니까 지금 당장은 되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주로 계산하는 거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왜냐하면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미적분학 시간에도 대학교에서 배운 미적분학도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좀 잘 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해석학에서는 이제 계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요거에 아마 처음에 공부하면은 되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때에는 뭐 혼자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은 뭐 주위의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좀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서로 좀 확인을 하고 이런 거를 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뭐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로우 바운드 쪽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하면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뭐 수프리멈에 대해서 한 얘기가 이제 똑같이 이제 패러럴하게 이제 뭐 인피멈이나 로어 바운드에서도 똑같이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증명을 살펴봐도 뭐 부등호만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은 당연히 다 증명이 되는 거여서 뭐 책에서도 증명은 뭐 연습 문제로 미루고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보시면은 되게 스스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퀴즈를 보기도 했고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뒷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